그 151번 문제부터 같이 볼 건데 일단은 요거 A, B, O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여기 한 변의 길이 5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몇이야? 3. 3, 5니까 여기가 몇이니? 4지. 여기 90도 찍고 X 동그라미 써주면 동그라미 다시 90도 여기가 X가 되면서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초록색 삼각형하고 주황색 삼각형이 뭐야? S, A, S 합동이 돼요. 알겠지? 왜? 어디가 같아서? 한 변의 길이 같잖아. 알겠지? 뭐 S, A, S라고 해도 되고 RH, A라고 하셔도 돼요. 어쨌든 합동이니까 여기 길이가 3, 여기 길이 4. 그러면 봐봐. 지금 일단은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직선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기울기. 어지러워. 자, 그럼 봐봐. 일단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원점 기준으로 7만큼 갔고 위로 몇만큼 갔으니까 4만큼 갔으니까 얘가 7,4가 나오고 기울기는 이미 나와 있는 AB 선분 있지. 요거의 기울기랑 같겠지. 평행할 테니까. 그럼 X 증가량은 몇? 4. Y 증가량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자 Y는 기울기 써줘. 마이너스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는 7. 그 다음에 플러스 4. 소야 요거 기억하니?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그냥 아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 X좌표 한번 빼고 Y좌표 한번 더한다고.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의 X좌표는 몇이니? 성현아 몇 나와 이거? 얘들아 X절편 구하려면 뭐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Y에다가 0 넣어서 구하시면 3분의 37이 나와요. 알겠지? 이런 단순 계산 안 할게.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Y에다가 0을 넣으십시오.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원이 어떤 상태를 충족시킨대? 그 혹시 다른 RPM 없니? RPM 잠깐만 내가 아까 문제 읽어보라고 했잖아. 문제 읽으세요. 문제를 읽어봐야 돼. 자, 반지름의 길이가 몇 이하인 원? 2 이하인 원. 그럼 요 상태에서 바로 반지름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현채야 봐봐. 얘랑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X K의 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말고는 없지. 그래서 플러스 Y제곱. 얘는 남아있는 거 싹 다 이항시켜. 자,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까지 썼지. 근데 내가 얘를 만들면서 어거지로 더해 넣은 게 뭐야? 우야? 여기에는 없었던, 채원아 여기에 없었던 무언가를 더했어. 그게 뭐야? K제곱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거 K제곱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도 K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좌변에 K제곱을 그냥 어거지로 써서 붙였으니까. 알겠지? 지금 2창하고 1창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드는 바보 찐따는 없을 거야. 알겠지? 왜 자꾸 그 정규반 애들 생각나지? 미치겠네 진짜. 분명히 못할 텐데. 자, 그럼 봐봐. 일단은 2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반지름은 뭐야? 우변에다가 뭐 씌워주면 돼? 루트 씌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렇게 될 거고 얘가 어떻게 되어야 한대? 2 이하가 되어야 한대. 그럼 루트 안의 값은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지. 그래서 자 봐봐. 2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가 일단은 루트 안쪽에 있는 숫자가 4부터 0까지만 가능하지. 그래서 4 이하라고 써주고 0보단 커야 돼. 왜 0보다 커야 돼? 양수값이어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슨 부등식이니?
이걸 무슨 부등식이라고 불러 현채야?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럼 봐봐. 연립 2차 부등식 풀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거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한 번을 푸셔야 돼요. 알겠니? 그러면 지금 주황색 밑줄 쳐놓은 거 먼저 풀어보면 k의 제곱 플러스 3k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3k 이게 0 이하가 돼야 돼. 요 정도 암산 가능하지. 4 떼주고 2로 나눠준 거야. 자, 얘랑 얘 어떤 범위? 공통인 범위. 현채야 이거 범위가 어떻게 돼? 몇 초가 몇 미만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조져버렸네. 잠깐만. 이거 우리 정규반 애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 요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알겠지? 요거 안 되면 직접 손으로 쓰세요. 알겠지? 요런 거 연산은 잘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현채야 요거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알겠지만 암산 되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계산 능력이 되게 떨어져. 요것도 솔직히 아까 그냥 0 대입해서 구하면 구했는데 뭐 했어? 탑집었거든.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 그냥 조금만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난 선천적으로 계산을 되게 못해. 근데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어디까지? 0까지. 그래서 겹치는 범위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그 다음에 1 초과 0 이하. 알겠지? 자, 보면 알겠지만 요 정도 수준은 암산이 가능해야 돼. 2차 부등식. 근데 연립 2차 부등식에서 공통범위 구할 때는 항상 뭐는 그려줘야 돼? 수직선은 그리세요. 왜? 헷갈리니까. 알겠지? 자, 다음. 지금 요 문제 풀 때 요 세 점의 외접원의 방정식이거든. 외접원이라고 하면 그 어떤 원 위에 요게 세 점이 이렇게 딱딱딱 찍혀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두고 뭐 해주면 돼? 대입해서 a, b, c를 구하시면 돼요. 알겠지? 끝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소개를 할 건데, 자,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식이 왜 튀어나왔지?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야. 첫 번째는 뭐야? 그렇지.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러니까 중심하고 반지름 가지고 한 번에 쓰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그거를 풀어 헤쳐서 쓴 거야. 그러면 x, y에 대한 2차식인데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만약에 다르더라도 그냥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도 2야. 그러면 2로 나눠주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식을 뚝딱뚝딱 정리해가지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 네모꼴로 만들었을 때 요 네모가 몇이면 돼? 0보다 크시면 돼요. 알겠지? 요 형태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현채야, 이런 식이 왜 나왔을까? 서진아, 이런 식이 왜 나왔을까? 원의 방정식은 뭐를 기반으로 나온 식일까? 수아야, 뭘까? 좀만 더 자세하게 채워놔. 어떤 공식에서 나온 걸까? 맞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원의 요 중심에서 어느 점이든 그 거리가 일치한다야.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이 a, b라고 잡고 원 위의 점을 그냥 임의로 내가 x, y라고 세팅을 하시면 요 거리가 항상 같잖아.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기반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외접원의 중심을 찾으면, 즉 외심을 찾으면 금방 풀리겠지. 다하나 외심은 어떻게 찾지? 외심은 그 중심을 구해요. 자, 봐봐.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봐봐. 그거는 정이야. 그럼 잘 봐봐. 삼각형에서 거리가 같은 점을 찍을 거야. 제발 맞아라. 이렇게 되잖아. 알겠지? 무슨 뜻이냐면 못 찍는다야. 그럼 컴퍼스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막 이렇게 해서 안 됐네? 안 됐네?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2학년 2학기 때 배운 거 있지? 작도. 그렇지. 자, 세 변에 무슨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찍어주면 외심을 바로 찍을 수 있지.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세 점에서 y좌표가 서로 같은 점이 있어.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얘는 뭐 달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 B하고 C를 여기랑 여기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얘는 X축에 평행한 선분이지. 얘가 2,1, 얘가 3,1이지. 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볼게. 얘는 여기에 X좌표가 2고 여기에 X좌표가 몇 차? 3이지. 그럼 거기 중점 현치야 몇 차?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래서 2분의 5, Y좌표 B라고 잡을게. 요거 괜찮니? 그럼 봐봐. 만약에 너네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랑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쓰잖아.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싹 다 사라지면서 아무런 식도 나오지 않아. 왜? 그냥 이거 빨간색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 자체로 여기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오지 않은 점 있지. 그 점이 몇 차? 1,2라는 거 가지고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보면 이거 내저번에 아니 뭔 소리야? 외저번에 중심의 x좌표를 바로 구했어. 어떻게? 외심의 작도 방법이 뭐야, 서진아? 뭔 미친 소리니? 말을 안 듣는구나. 말을 들어도 지우면 바로 까먹는구나. 수아야 뭐였지? 쟤도 왜 저러는 거야? 왜 애들이 고장이 나지 갑자기? 중급한테 되게 잘하는데. 삼각형의 외심의 작도 방법은 그렇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의 작도 방법이야. 그러면 봐봐. B랑 C라는 점이 있지. B랑 C라는 점이 X축에 평행하잖아. 그래서 좌표평면상에서 여기 2,1 있고 여기 3,1 있으면, 그리고 A점은 뭐 어쪽으로 찍혀져 있을 거고 한 요쯤 있겠지 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두 점을 이었을 때 수직 이등분선 그어주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오잖아.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중점이라고. 중점을 지난다고. 그럼 2하고 3의 중점이 뭐야? 2분의 5라고.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의 x좌표가 2분의 5라는 걸 찾았지. 그 다음에 거리 공식을 쓰자고. 그러면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해질 테니까.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울 때 요 외접원의 중심을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럼 A, B라고 두고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갖다 써놓고 A, B에 대한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됐어. 근데 되게 귀찮았잖아. 기억나니? 자, 그래서 봐봐. Y좌표가 동일한 그 점이 있을 때는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게 편하잖아. 마찬가지로 X좌표가 서로 동일해도 똑같고. 그래서 어쨌든 2분의 5, B라고 잡고 나서 A까지의 거리니까 2분의 5에서 1을 빼주면 몇 차? 2분의 3이야.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라는 숫자가 나와.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라는 숫자가 나오고 B에서 2를 한번 빼주면 B-2의 제곱. 그 다음에 등호 써주고
나 b까지의 거리로 할게. 상관없지? 그래서 2분의 5에서 2를 빼주면 몇이야? 의 제곱은 4분의 1. 그 다음에 b-1의 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b값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얘랑 얘 까주면 2지.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4b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됐니?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2b가 몇이야? 5. 그래서 b가 2분의 5가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써주고 자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에서 그냥 아무데나 거리 찍어주면 되지. 그럼 봐봐 2분의 5, 2분의 5야 1,1까지의 거리야. 2분의 5에서 1 빼주면 몇이라고? 힘드니? 힘들잖아. 그럼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 에다가 2분의 5에서 2를 빼주면 현재가 몇이야? 2를 빼주면 그러면 4분의 1 써주고 루트 씌워주면 되지. 근데 그 루트 씌운 건 반지름이고 제곱해서 우변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냥 이거를 더해준 4분의 10 즉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라고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수아야 이거 뭐 이용한 거야? 외심의 작도 방법을 이용하신 거예요. 알겠지? 외심의 작도 방법이 뭐야 채원아? 세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의 교점이야. 근데 지금 뭐 AB라는 변의 수직 이등 분선 말 같지도 않지. 좀 빡세잖아. 구하는 게. 물론 구할 수는 있어. 뭐 이용해서? 이거 수직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근데 BC가 조금 간단하잖아. 알겠지?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해 주세요. 세 문제.
얘들아 굉장히 당연한 소리인데 222번에 뭐 써놔야 돼? 외심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BC의 수직 이등분선은 x는 2분의 5. 그거 써두셔야 돼요. 수아야 저거 말고 얼마나 더 질문할게. 어? 잠깐만 어? 어느 단어냐? 그 원래 단무지 열정 아 그래? 천천히 더 있어? 뭐라고? 아, 전체도 막 12개 이렇게 되네. 그냥 끝나고 좀 남아라. 우리 다음 진도 나가야 돼서 정석책도 다시 다 풀어야 되고. 수야 뒤에 시간 있지? 저 주말에 오는데 봐. 저도 안 너 오늘 남아야지. 아니 너 뒤에 학원 6시라며. 그때 하나는 아니 숙제 뭐 수학 숙제도 그냥 개판으로 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괜찮아. 뭐라고? 어. 아 뭔 개소리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진짜 너무 그리고 그거 같아. 약간 그냥 그거 있잖아 짐승. 약간 그런 1차원적인 그게 먼저야. 항상 야 이거 누가 여기다 놨어. 배고플 것 같아 이거는. 얘들아 정석책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간만에 숙제 해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질문 12개면 이게 사실상 못한 거잖아. 혹시 정석책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있니? 아 잠깐만 요거 그 문제. 얘들아 3-3번 제외하고 질문할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3-3번 제외하고. 상현이는? 채원이는? 더 있어? 아 채원아 그리고 너 저 정규반 주태 좀 잘 좀 보세요. 서진아 더 있니?
문제 읽어보세요. 그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림을 먼저 그려놓을 테니까. 문제 다 읽어보셨나요? 자, 일단은 봐봐. 여기 보세요.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고 원 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p의 x좌표 y좌표를 내가 a, b라고 잡을게. p의 x좌표랑 y좌표를 a, b로 잡은 상태에서 그러면 PA까지의 거리 공식, PB까지의 거리 공식 쓰면 AB에 대한 2차식이 나오지. 그럼 일단 한번 써볼게. 자, 여기에서 A-2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을 써주고 그 다음에 A-4의 제곱 그 다음에 B-1의 제곱. 우리가 그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그 식을 구성하는 문자가 몇 개야? 두 개지. 근데 두 개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니? 뭐 A 100, B 100 이런 식으로 가능할까? 아, 불가능해.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는 관계식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 그러면 요거 두 개 문자지. 하나의 문자로 좀 통일시켜 줄게. 통일시켜주면 여기 있던 B제곱을 A제곱, 여기 있던 B제곱을 A제곱 고칠 수 있어.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1차항인 마이너스 10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래서 즉 마이너스 12b라는 친구를 요 2차식을 통해서 한 문자로 통일시켜주는 게 어렵지. 왜? 제곱근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왜?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트릭을 쓸 건데, 자 봐봐. 지금 PA, PB의 제곱합이지. 자 봐봐. 삼각형이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지. 그러면 PA도 변하고 PB도 변해. 조금 이 관찰하는 게 좀 빡세지 않아? 우리가 하나 변하는 것도 관찰하는 게 힘든데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거는 관찰하기가 힘들지. 우리 근데 요거 1단원에서 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렇지, 중선 정리. 기억나니? 소야야, 기억나? 중선 정리가 뭐였냐면 봐봐.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꼭지점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중선까지의 제곱 더하기 나머지 한 변 절반의 제곱합의 2배. 파랑제곱, 파랑제곱, 노랑제곱, 노랑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 있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초록색 삼각형에서 PA랑 PB는 계속 변하지만 얘는 계속 가만히 있지. 그러면 저기의 중점을 M이라고 찍는다면 AM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 그러면 계속 P가 변할 때마다 PM의 제곱, 또 P가 이쪽으로 왔을 때 PM의 제곱, PM의 제곱 이렇게 변하겠지. 자, 그러면 결국에 묻는 게 뭐냐면 원 밖에 한 점 M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에 무슨 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야. 그래서 일단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 자, 이런 쓰레기 같은 식은 갖다 지우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자,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중선 정리 써주면, 자, 만약에 중선 정리를 모르겠다 재원아, 중선 정리를 모르면 앞에 책을 보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씨발 이게 뭐예요 맨날.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 뭐였지?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자, 그래서 항상 그 개념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게 보이지 않겠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당연한 거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썼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 AM의 제곱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면 되지. 왜? 일정한 값이니까. A랑 B가 변하지 않아? 그럼 M도 변하지 않아? AM의 길이도 변하지 않아. 그럼 좀 이따가 AM의 제곱은 그냥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는 PM이야. 그럼 봐봐. 원 좀 그릴게.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중심까지 그냥 쭉 써버릴게.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지. 그럼 잘 봐봐. 내가 요 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여기 대비 거리가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 다음에 이 반대쪽으로 움직일 거야. 그럼 여기 대비 길이가 어떻게 돼? 길어지지. 자,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개념은 어디서 생기냐면, 자 봐봐. 우리가 이차함수 배울 때 최대 최소 배웠지. 이렇게 생기면 최소값 여기지. 왜 최소가 생길까? 떨어지다가 올라가니까 최소가 생기는 거야. 요거 이해됐니? 떨어지다가 올라가니까 최소가 생기는 거야. 이게 주식 같은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게 그냥 존나 떨어져. 요즘 반도체 시장이 안 좋대. 떨어지다가 저 뭐야, 엔비디아랑 계약했어. 바로 올라가잖아. 떨어지다가 올라가야지 저점이 생기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쪽 방향으로 선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거리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커지지. 이거 괜찮니?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 최소가 생긴다고. 줄어들다가 어떤 한 방향으로 관찰을 했을 때 줄어들다가 다시 커지면 최소가 생긴다고.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야. 그럼 최대값은 어디 생길까? 그렇지. 이쪽에서 봐봐. 이쪽으로 돈다고 생각해봐. 짧아지지. 누가 봐도 짧아지지. 이쪽으로 돌면 짧아지지. 그럼 봐봐. 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다시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는 형태가 돼. 그래서 여기서 최대가 생겨. 이거 괜찮니? 이거 이해됐어? 상윤아 이해됐어? 눈에 힘주고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론은, 자, 요 원밖에 한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 있지. 여기에서 무슨 지름을 빼주면, 반지름을 빼주면 뭐가 된다고? 원밖에 한 점과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돼. 그래서 결론은, 자 봐봐. PM의 최소, M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야. 일단 M을 구해볼게. 몇 콤마면? 두 개 더해주면 몇 차? 3,3. 은수야, 3,3에서 0,0까지의 거리는? 뭐 18. 왜 갑자기 욕하는 거야? 루트 18. 알겠지? 굉장히 뜬금없이 그냥. 자, 그럼 봐봐. 요거의 최소는 P5. 5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R을 빼주면 되고, 얘는 루트 18에서 몇을 빼주면 돼? 1을 빼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양변, 요걸 제곱해주면 되겠지, 당연히. PM의 제곱은. 그 다음에 AM의 제곱은 3,3에서 2,5까지의 거리니까 현차 X값 차이, Y값 차이 제곱해주면, 제곱해서 더해주면 5. 그래서 얘는 5야. 알겠지? 그러면 요거 제곱해주시고 요거 더한 다음에 2배까지 해주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좀 지우고, 그래서 결론은 2배의 PM의 제곱이지. 요거 루트 18은 3루트 2지. 3루트 2 마이너스 1 제곱해주면 19 마이너스 6루트 2
그럼 2배 19 마이너스 6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몇? 얘들아 계산할 수 있니? 48 마이너스 11루트 2. 됐니? 할 수 있겠니? 이해됐어? 자, 정리해보면 봐봐. PA, PB가 동시에 변화하는 걸 관찰하는 건 좀 어려워. 근데 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배웠지? 무슨 정리? 써야 무슨 정리 이거? 중선 정리를 써주면 얘만 변수가 되고 얘는 상수가 돼버려. 얘는 둘 다 변수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더 관찰하기가 용이하다야.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현재 어디에서? 뭔 개소리야. 말을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지? 원의 중심에서 원 밖의 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제외해 주시면 된다고. 알겠지? 이해됐니? 그게 요 얘기잖아. PO-R. 그 다음에 최대값은 반대로 원 밖의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정리해주세요. 네. 조인컴 어디지? 나도 있어? 그럼 왜 허락을 받고 목장 먹어야 되는데? 조인컴 필요한 친구 있니? 너 또 교정기 빠지면 어떡해? 원래 이게 조금 더 세. 저 다음 주부터 먹을 수 있어요. 교정기 뺐니? 네. 아, 10분 뒤에 줄 것 같은데.
위헌전. 얘들아 다음 문제 볼까? 다음 문제. 윤서 정리 덜 됐어? 나중에 계산만 하면 되잖아. 푸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못 썼겠지. 이거? 이건 써야 돼 빨리. 요것만 쓰면 돼. 아 그럼 다 쓴 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뭔가 약간 되게 고급지게 표현을 해놨어. 원점에서의 거리가 4인 점. 그럼 그 점을 내가 x, y라고 하면 x, y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줘. 그럼 현채야 뭐야? 루트?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몇이라고? 4라고. 근데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우리가 아는 뭐의 방정식이 나와? 원의 방정식. 근데 이게 원의 방정식이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우지 않더라도 하나의 고정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에 그 모여져 있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원이잖아. 그래서 원이라는 거는 바로 알고 있으셔야죠. 그럼 원에 접하면서 요 직선에 뭐 해야 된대? 수직이어야 된대.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뭘까? 1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을 y는 x 플러스 b. 잠깐만 혹시 왜 1인지 모르는 사람 손? 채원아 왜 1이야? 맞아.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니까.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뭐 한다야? 접한다야? 현채야 접한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도 가능하고 뭐와 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그럼 판별식 쓰는 거는 너희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와닿잖아. 대입해가지고 판별식 딸깍이니까. 자, 이거의 형태를 바꿀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기 편하게 x-y 플러스 b는 0 하고 여기에서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 0,0이지. 0,0까지의 거리를 써주면 루트 자 x랑 y의 개수 제곱합이야 2지. 그 다음에 0,0을 대입해주면 돼. 그리고 절대값. 얘가 몇이라고? 반지름의 길이 4. 잠깐만 은소야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고 있니? 잠깐만 쟤 왜 저래? 이게 원점이잖아 중심이. 그러니까 원이 있어. 직선이 접해. 그럼 원의 중심에서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잖아. 이거 써준 거야. 쟤 이해 안 되고 있었네. 갑자기 왜 거리 공식을 쓰지 이러고 있었는. 그럼 봐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가 돼. 그래서 답이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들어가. 알겠지? 이것도 가능하면 정리를 해주세요. 빨리 눈치 보지 말고. 아 내가 눈치를 줬나? 아니지?
장현아, 허리 펴고 벽에 기대지 말고 팔짱 풀고 똑바로. 자, 봐봐. 0,1을 지나고 요 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할 건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서진아 두 개, 뭐랑 뭐? 근데 점은 나와 있지.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 그럼 서진아 직선의 방정식 y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 m 더하기 2 x좌표 빼고 y좌표 더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당연히 그 뭐지? 지나가던 중학교 2학년 친구가 보면 이거 시험 y절편이잖아. 그러면 m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해두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쓸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y는 mx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면 요 원에 접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어떤 숫자냐고. 1 알겠지.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래서 가게 주인 저기 사장님한테 이거 젤리 얼마예요? 젤리 가격이야. 이런 거랑 뭐가 달라? 얼마냐고요? 젤리 가격이라고. 얼마냐고. 2,000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봐봐. 그래서 결론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하고 0,2까지의 거리야. 수아야 한번 불러볼까? 루트 잠깐만 y가 갑자기 왜 서? 괜찮아. 그렇지. 그 다음에 0 같은 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0이야? 잠깐만. 뭐지? 0,0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어. 다시. 절대값 2. 왜 0,0이라고 써야 돼? 중심이야. 중심. 알겠지? 나 이거 보고 그냥 얘기했거든.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0,0이라고 써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은우야 뭐랑 같아야 된다고? 그렇지. 1이야. 그러면 봐봐. m의 제곱 플러스 1에 루트 씌워준 게 절대값 2가 되지. 그럼 이거 양변을 뭐 해줘? 제곱해주면 m제곱은 몇 차? 3. m은 뭐야? 풀마 루트 3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 루트 3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3도 된대.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x 플러스 2라고 써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잠깐만 이거 좀 그려볼게. 자, 봐봐. 0,2를 지나야 된대. 원밖에 한 점이 0,2가 있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선 그어주면 접선이 몇 개 생기니? 2개 생겨. 요거는 어디에서 배워? 3학년 2학기 때 배우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제.
몇 번이라고 썼는데. 해도 되니? 봐봐. 그 계백문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 있냐면 그 동그라미 3번 접선의 방정식 써져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래 제곱에 접선해놓고 로마 숫자 1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는 로마 숫자 2번부터 갈게요. 로마 숫자 1번에 뭐라고 써져 있니? 뭐가 주어진 경우? 어?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야. 그럼 저번 시간 내용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 기울기 찾으면 끝이지. 그래서 일단은 요런 원이 있어. 그리고 접점이 한 요쯤에 딱 이렇게 꽂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줘.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은 요 선분하고 이 접선이 서로 뭐하니까 수직하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x1, y1이라고 뒀을 때 원점에서 기울기는 x1분의 y1이지.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고 쓰고 식을 쭉쭉쭉 정리하시면 저번 시간에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면 봐봐.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b라고 써주면 되고 내가 b를 그냥 내 맘대로 썼지. b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자? b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갈아 끼자야. 알겠지? 자, 여기에서 목표는 b를 대체시키는 거야.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부터.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하면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지. 그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우기 전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밖에 모르니까 여기를 x2, y2라고 잡았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리고 x2, y2를 다른 문자로 대체시켜버렸지. 얘도 똑같은 작업이야. b는 주어져 있는 값이니? 아니야,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쓴 거야. 그래서 b를 다른 문자로 바꿔 쓰셔야 돼요.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원점 있지. 원의 중심 있지. 중심인 0,0에서 요거 직선 mx-y 플러스 b는 0까지의 거리가 몇이랑 같으면 돼? r이랑 같으면 돼. 반지름. 그래야지 접하잖아.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지? 배운 게 있으면 기억을 해두세요.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어.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에
m의 제곱 더하기 1이야. 이제 그냥 바로 할 줄 알아야 돼. x좌표 y좌표 제곱합 루트 씌운 거 하고 0,0을 대입한 거 루트 b. 얘가 r이 되어야 한대. 그럼 봐봐. b는 자 절대값 b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결론 여기 밑줄에다가 써주세요. 결론 y는 m의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외워야 되냐? 그렇진 않아. 풀어보면 알겠지만 요런 유형이 더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뭐 이용해 준다고? 중심에서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계산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요 정도가 끝이야. 알겠지? 정리해 주시고 앞타임은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가 안 되나?